안녕하세요. 역세권 랜드 이기로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대의 부동산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또 3기 신도시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투자처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유세할 때 공약을 내걸으셨죠. 그래서 공약사항부터 살펴보시면은, 첫째, 공급을 250만 가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죠. 250만 가구면 1년에 50만 가구인데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래서 250만 가구만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주택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사실 그간의 그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많이 미진했죠. 실질적으로 가격이 상승한다고 그래서 그걸 했는데, 부동산 문제는 공급과 수요 아니겠습니까? 공급이 없는데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새로이 당선된 윤 대통령도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미 잠실 주공 5단지는 건축 심의가 끝났죠. 그래서 이미 발동이 걸렸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해서 완화하겠다. 실질적으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금이 좀 과다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좀 완화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조세 정책 때문에 뭐 당선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거래세, 양도세를 완화하겠다. 이거는 중과하는 부분을 완화하겠다는 얘기인데, 1가구 1주택은 관계가 없고요.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것들은 양도세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파는 양도 차익에 대한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도 좀 완화하겠다. 아주 누구든지 전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의 용적률을 높이겠다. 300%에서 500%로 올리겠다. 실질적으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쓸만한 땅이 별로 없죠. 그래서 1기 신도시도 재건축을 추진하고, 또 역세권을 용적률을 또 높이고. 근데 너무나 아주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역으로 몰리고 또 역 부근에 살기를 원하죠. 물론 주거뿐만이 아니라 모든 건축 시설들이 역으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용적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을 또 조금 완화하겠다는 거죠. 임대차 보호법은 실질적으로 중산층 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법인데요. 왜? 임대료를 너무 많이 안 올리겠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시장의 가격을 맡기지 않으면은, 강제적으로 어떤 상한선을 정해져 버리면요, 결국은 그 부분들이 이 가격에 전가가 돼서 결국적으로는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약사항으로 이제 내걸었는데, 뭐 이렇게 공약을 내건 이유는 물론 표도 있겠습니다만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공급이 너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을 확대하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 하는데, 뭐 특별하게 나쁜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거 외에 또 하강 요인이라고 하면은 금리를 인상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초저금리에서 좀 올리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또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요. 뭐 2%, 3%, 5%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0.5%냐, 0.25%냐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리는데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승 요인보다는 하향 떨어지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저는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그거보다는 물가가 요즘 많이 오르고 있죠. 물가 상승. 사실 저는 막걸리를 좀 즐겨 먹는 입장인데 삼겹살에다가 막걸리를 한 잔 친구들하고 먹으면요. 보통 예전에는 1인당 한 25,000원 정도면 충분히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은 한 3만 원 이상 돼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많은 물가가 올랐다는 거죠. 식자재부터 공산품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지금요. 뭐 어떤 거는 2배, 3배 오른 것도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물가가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이 결국은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건축 자재값도 밀어 올리는 것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인이 주택 가격을 올리는 그러한 요인이 충분히 될 수가 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인플레가 물가 상승이 7.5%까지 됐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에 돈이 너무 많이 풀어져 가지고 이걸 다시 회수를 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데 아무리 회수를 하더라도 물가를 올리는 것을 떨어뜨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플레가 되고 가격이 올라갈 때는 실물 자산에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해서 자기 자산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아파트 가격이 더블 오른 데도 있고 2배 오른 데도 있고 심지어 어떤 데는 3배 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차기 정부에서 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거품이 끼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떨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이라든가 공급 확대라든가 용적률 완화라든가 또 조세 정책의 완화 이런 모든 거를 봤을 때는 떨어지는 요인보다는 올라가는 요인이 더 크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예 없어서 1가구 1주택을 만들 무주택자들은 무조건 사실 거를 권해드리고요. 또 2가구, 3가구 있으신 분들은 사실 다가구 주택에 대한 정책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이렇게 세금을 많이 물리고 했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조금 완화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래도 일순간에 완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똘똘한 주택이라고 그러죠. 한 채 이렇게 만들어서 조금 조세 저항에 좀 준비를 하시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토지 시장이든지 아파트 시장이든지 가격이 올해 2022년도에 또 2023년도에 떨어지는 요인보다는 올라가는 요인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토지 보상금이 2022년도에 토지 보상금이 32조가 풀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조를 얘기하면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32조 원의 토지 보상금이 풀게 되면요.
근데 이 전국적으로 32조인데 서울 수도권에 풀리는 보상금이 얼마냐 하니까 수도권에 84%라고 합니다. 84%요. 84%면은 약 26조가 됩니다. 26조. 그러면 이 보상금이라는 거는요, 땅에서 보상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주들은 그 보상금을 받으면 아주 급한 곳을 쓰는 거 빼고는 다시 또 토지에 아니면은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보상금이 이렇게 많이 풀리게 되면요, 이 자금들이 다시 부동산에 유입이 돼서 가격을 또 밀어 올리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부동산, 특히 아파트, 토지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땅값이고요.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절대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주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국난이 있을 때 외에는 IMF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외에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매년 1월 1일 날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시지가를 물가 상승률 이상 올립니다. 강제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 공시지가를 올려야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고, 공무원도 월급을 깎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값은 내려가지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땅과 건물로 구분할 수 있죠. 땅값은 올라가는 것이고 건물값은 내가 입주한 날부터 떨어지는 거죠. 감가상각이 되죠. 그래서 땅값은 내려가지 않는다,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이죠. 세금도 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조세를 한번 제정을 하면요, 이걸 떨어뜨리지를 않습니다. 그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세를 제정을 하는데, 이걸 떨어뜨리게 되면은 그 세금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하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땅값과 세금은 떨어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 가격은 한번 올라가면은 웬만해서는 떨어지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잠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복구가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은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거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그 상황을 가지고 투자를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되겠죠.